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주어 그리고 가목적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주어라고 하는 거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짜 주어란 뜻이거든요. 주어가 가짜고 목적어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사용을 하는 주어나 목적어를 가주어 그리고 가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자, 자세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주어라고 하면 항상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게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가 무엇이냐면, 보세요. 영어에서는 명사 상당 어구를 주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벌써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좀 당황했죠? 자, 요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명사 상당 어구란 무엇이냐? 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명사처럼 쓰이는 말. 그래서 굳이 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그라던가 보이, 이런 일반적인 명사들 있죠. 이런 일반적인 명사들 말고 대절이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든지 아니면은 동명사든지 의문사절이든지, 자, 이런 친구들, 즉 명사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인데 명사로 사용을 하는 경우, 그죠? 그 친구들을 다 명사 상당 어구라고 합니다. 명사에 상당하는, 명사에 해당하는 어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도 역시 주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명사구라던가 명사절이라는 친구들이 주어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다른 문장 성분,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동사나 목적어 혹은 동사나 보어,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영어에서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문장 성분을, 자, 여기 표시하겠습니다. 문장의 뒤에 위치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녀석은 뒤로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이만큼 길어요. 주어가 이만큼 길어요. 여기서 길다는 거의 기준은 단어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한 단어가 나오고 보어도 뭐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요 정도로 나오면은, 자, 이런 모습을 영어에서는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긴 녀석을 어디로 보낸다? 긴 녀석을 오히려 문장의 뒤로 보냅니다. 문장의 뒤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을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동사와 주어였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표시하지? 오케이. 자, 이렇게나 길었던 주어는 문장의 뒤로 옮겨가게 됩니다. 뒤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주어 자리가 비어버렸잖아요. 주어 자리가 비었죠?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는 친구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주어였던 이 친구는 무슨 이름을 가지게 되냐면 진주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주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뭔지 알겠죠? 주어가 뒤로 빠지고 가짜 주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 영어에서는 이런 모양을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설명 또 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어로 사용이 되는 명사는 뒤로 옮겨진다. 뒤로 옮겨진다. 이때 비어버린 주어 자리에는 형식상의 주어. 자,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죠. 이때 가짜 주어 대신 형식상의 주어라고 이름을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형식상의 주어인 가주어이시 위치를 한다. 그리고 뒤로 옮겨진 주어는 진주어라고 합니다. 진짜 주어란 뜻이에요. 한글의 순서에 딱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진주어를 먼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구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준비한 세 가지 문장이 있거든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주어, 동사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를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어디까지입니까? to 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to review what you have learned that day 까지가 되겠네요. 자, 동사가 나왔다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위치를 합니다. 주어, 동사, 보어. 자,
아까 봤던 요 지금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죠. 주어가 굉장히 길고 동사 한 단어, 보어 한 단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이 투부정사를 문장의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is necessary 라고 하는 이 친구를 앞으로 보내요. 자, 이거 직접 적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적어볼게요.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to review부터 what you have learned that day. 자,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냥 위치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바꾸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순서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비어버린 주어 자리에 형식상의 주어, 즉 가주어 it을 넣어주면 돼요. 다행히도 가주어는 다른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it만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해석한다고요? 진주어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to부터. 자, to 부정사는 우리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을 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리뷰는 뭐예요? 복습하다죠? 합치면 복습하다. 복습하는 것은 뭘 복습합니까? What you have learned that day. 그날 너가 배운 것. 다시 해볼까요? 그날 너가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방금 해석을 할 때 요 it 가주어는 해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어 볼게요. That he betrayed me is unbeliev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는 역시 that으로 시작을 해서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즉 me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주어 동사 구분을 잘 해야 가주어 진주어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동사는 is고요. unbelievable은 보어가 되겠죠. 자, 주어 동사 보어. 상대적으로 길이가 주어가 길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 길이가 아니라 단어의 개수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네 단어. 하나, 각각 하나씩.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주어를 문장의 뒤로 보냅니다. 대절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is unbelievable 이라고 하는 친구가 남죠. 먼저 적어볼게요. i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뭐가 믿을 수 없어요? that 뭐뭐라고 하는 것을 he betrayed me. 자, betray라고 하면은 배신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 자, that은 명사로 사용을 할 때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 즉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은 i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자, 이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비어버린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까지.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whether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절도 주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that도 일반 명사절이거든요. 해석이 좀 달라요. that은 뭐뭐라는 것,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 자, 한번 볼게요. whether he is reliable or not 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앞에는 주어가 되겠고 뒤에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어 not 들어가고 certain이라는 보어까지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봐도 상대적으로 주어가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부터 적어보겠습니다. is not certain. 뭐하지 않다? 확실하지가 않다. 자, whether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인지 아닌지예요. 그러면은 내용 볼게요. He is reliable. 그가 믿음직한지 아닌지가 되겠죠. 그가 믿음직한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가 믿음직한지 아닌지는 뭐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비어버린 주어 자리에 형식상의 주어, 즉 가주어 it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드는 과정은 살펴본 게 돼요. 됐죠? 별거 없죠? 자, 오른쪽에 플러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진주어 자리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명사에 해당하는 어구들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to 부정사를 명사적으로 사용을 할 때 혹은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할 때. 자, 앞으로 무슨 절 접속사라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형용사절 접속사 있고요. 부사절 접속사 있고요. 명사절 접속사 있어요. 각각 뜻이 뭐냐면 그 품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면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는 뜻이겠죠? 자, 방금 봤던 뭐뭐라는 이라는 뜻의 that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whether 있고요. 아니면은 의문사를 사용을 한 거, 뭐 무엇인지 누구인지 등등 의문사를 사용한 명사절도 주어, 진주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주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문장의 뒤로 보낸 다음 그리고 맨 앞에다가 가주어 it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 자리에다가 무언가를 쓸 때는 동사와의 수일치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명사구나 명사절을 주어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셀 수가 없어서. 셀 수 없으면 우리는 단수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 명사절 같은 것도 개수를 셀 수가 없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을 해서 동사도 항상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동사가 다 어땠어요? is. 여기서도 is. 여기서도 is. 전부 다 어때요? 단수죠.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단수 동사.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가주어는 완료가 됐는데, 자, 주의할 사항을 왼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가주어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 가주어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명사에 해당하는 어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주어 진주어다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오겠죠. 그지? 주어 자리에 it이 쓰였고 뒤에 무슨 뭐 to 부정사처럼 이렇게 눈에 익은 친구들이 존재를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반드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주어 자리에 it은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주어 할 때는 형식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첫 번째로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 뒤에 위치한 명사 상당 어구가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뭐 순서는 상관없고 둘 다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문을 한번 가려봅시다. 얘가 가주어가 사용이 됐는지 진주어가 사용이 됐는지. 자, 일단 후보들을 표시를 해볼게요. 가주어처럼 보이는 친구 여기서 it. 그리고 뒤에 진주어처럼 보이는 친구 that 이렇게 있죠. 자, 얘가 가주어인지 아닌지 표시 한번 해볼게요. it. 가주어라고 쳤을 때 얘 해석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뭐부터 해석한다? 진주어 먼저 해석한다. that을 명사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을 된다 그랬죠. I couldn't believe it at first.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 was so shocking. 너무나 놀라웠다. 내가 처음에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믿지 못한 나 자신이 놀라웠다는 걸까요? 약간 오바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있네. so that 있죠. so that 구문이네요. 맞지? 자, 그럼 it은 뭐다? 따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대명사예요. 맞죠? 대명사는 so shocking이고요. that 이하는 결과가 되겠죠. 우리 so that절 할 때 배웠잖아요.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그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놀라워서 that 그 결과 I could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at first 처음에는. 그게 너무 놀라운 말이라서 처음에는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얘는 so that 구문이 됩니다. 자, OX로 표시를 하자면 얘는 X에 해당하겠죠. 오케이? 얘는 가주어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It is not a good way. It is not a good way. 좋은 방법이 아니야. To make up with her. 그녀와 화해를 하는 것은. 자, 일단 요것도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을 해볼게요. 진주어를 먼저 해석을 하면, 자, 참고로 make up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화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화해하다. 자, 그럼 그녀와
화해하는 것은 not a good way.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녀와 화해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화해를 하는 게 안 좋을 때가 뭐 상황에 따라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화해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자, 얘도 대명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명사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것은이 되겠죠. 그것은 화해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뭐하는? 그녀와 화해를 하는. 자,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로 사용이 되었냐면 앞에 있는 a good way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자, 명사적 용법일 때는 가주어로 사용을 할 때는 진주어로 사용을 할 때는 진주어로 사용을 하는 to 부정사는 항상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역시 이 또 그것으로 해석이 되며 대명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녀와 화해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맨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자, it is about persuading people in an efficient way.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대충 살펴보면 주어 it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persuading 이라는 동명사가 보여요. 자, 얘도 가주어 진주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persuading people. 사람을 설득하는 것. 무슨 방식으로? in 무슨 way 하면 뭐뭐한 방식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이다. 말이 아예 안 맞죠.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about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혼자서 동동 떠다니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것은 about ing 뭐뭐에 관한 것이다. 맞지? persuading people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역시 it은 그것으로 사용이 되는 대명사고요. 이때 동명사는 persuading 동명사는 주어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가주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it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뒤에 명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라는 것. 요거 조심해야겠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었어요. 결국 예문으로 봤던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가주어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목적어 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비슷합니다. 자, 다음은 가목적어예요. 주어랑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상당어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가주어보다 쉽다고 해야 되나? 이름이 좀 어렵지만 또 생소하긴 하지만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주어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주로 오형식 문장에서 사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오형식 동사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it이 쓰인다면 무조건 의심을 먼저 해봐야 돼요. 요거 가목적어 아닌가? 이제 요런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주로 오형식 문장에서 쓰이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 혹은 명사절, 아까 말했던 명사상당어구가 되겠죠? 자, 이런 친구가 위치를 해서 길이가 길어질 때 이거 이유가 똑같죠? 가주어랑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문장의 뒤에 위치를 시키고 그 자리에 it을 위치를 시키는 것이 바로 가목적어예요. 이때 사용하는 가목적어는 it은 가목적어라고 하고 뒤로 나가버린 명사, 즉 원래 목적어였던 친구는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요것도 역시 조심해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it이 위치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동사가 오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목적어인 것은 또 아닙니다. 가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오형식 동사들을 알아두면은 오해할 경우가 적어지겠죠. 오형식이라 그랬어요. 형식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주 쓰이는 요 5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find, think, consider, believe, make. 자, 하나씩 뜻을 볼까요? find, 찾다일 것 같죠? 자, 얘는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면 깨닫다,
아니면은 알아차리다, 알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생각하다. 그리고 느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전부 어때요? 깨우치는 느낌이에요. 진리를 찾는 느낌. find, 진리를 찾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think는 역시 생각하다. consider도 뭐뭐라고 생각하다. believe 뭐뭐라고 믿다. make는 뭐뭐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이렇게 각각 해석이 되고요. 자, 요 친구들 find, think, consider, believe, make 등등 요런 친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이시 위치를 했고요. 목적격 보어가 한 단어 나온 다음 그 다음에 어떤 명사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볼게요. 요 동사들 다음에 it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위치하면 가목적어 구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거의 경험상 100%예요. 거의라고 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거의 100%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I think 요 문장들, 예문들을 가목적어 구문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o review 복습하는 것. What I have learned that day 내가 그날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이 difficult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그치?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주어 동사를 표시를 해보면 주어, think는 동사, to 부정사는 that day까지 목적어고 difficult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주어 요만큼, 동사 요만큼, 목적어 요만큼 좀 과장을 했는데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요만큼. 맞지? 자, 중간에 얘가 너무 크게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를 어떡합니까? 문장의 뒤로 쓱 뺍니다. 뒤로 빼고 나면 얘가 아이고 앞으로 망했다. 얘가 앞으로 붙고 얘는 맨 뒤로 가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가목적어 it이 들어갑니다. 얘는 목적격 보어고 얘는 진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유, 괜히 긴 걸로 했네. 자, 주어 동사는 그대로 씁니다. I think. 그리고 진짜 목적어를 저기 뒤로 보내고 목적격 보어를 먼저 쓴다 그랬죠? 여기다가 difficult를 먼저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부터 that day까지를 사용을 하면 얘가 진 목적어가 되고 그 자리에 비어버린 목적어 자리에는 가목적어 it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나온다. 역시 이때 it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에부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I think it difficult.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까지만 해석을 하면 돼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 뭐가 어려워요? to 블라블라블라블라 that day.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1대1처럼 해석은 안 되더라도 최고로 해석은 이 방법이 잘 될 겁니다. 자, 아래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made that he gets up at 7 a.m. every morning a rule. 자, 요것도 참 해석 엄청 힘들게 돼 있죠. 자, 요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마지막에 요 a rule 요런 것들을 해석을 잘 못하실 겁니다. 실제로 문장을 보신다면. 자, 그러면 역시 주어 동사 구분해 볼게요. 주어는 he, made는 동사, 그리고 that부터 morning까지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rule. 그렇죠? 자, 이거 아주 길이가 길죠? 자, 여기 긴 목적어를 역시 뒤로 빼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he, 그는 made, 만들었다.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었다인데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빼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만들었다를 먼저 적겠습니다. A rule. 규칙으로 만들었다. 뭐 하는 것을? that 이하를요. 그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가주어, 형식상의, 가주어가 아니죠. 가목적어, 형식상의 목적어 it을 넣어주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해석한다고? He made it a rule.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규칙으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으로 만든 내용이 나올 겁니다. that부터 every morning까지. 됐죠? 자, 가목적어는 가주어, 진주어랑 원리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조심이 아니라 생각해줘야 될 거는 여기 이 동사들,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기억을 해둔다면 가목적어인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이 더 길어지기 전에 빠르게 예제만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역시 이 친구도 언제나 옳은 말만 하죠. 자, 문장의 it이 무조건 가주어 혹은 가목적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주어, 가목적어 예제고요. 다음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한테 이 종이를 받아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일시정지를 해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채점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It is not true that she stole my wallet. 자, 일단 가주어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진주어처럼 보이는 거 표시를 먼저 해보고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을 해볼게요. that 뭐뭐라는 거 She stole my wallet. 그녀가 나의 지갑을 훔쳤다는 것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해석 잘 됐죠? 아주 깔끔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두 번째. It is not a good way to take care of your pet. 야,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A good way. 아까 본 거 아니야? 요거잖아. 어디 갔어? 여기. It is not a good way to make up with her. 같은 구문이죠. 자, 여기서도 바로 앞에 있는 명사 a good way를 꾸며주는 여기서 투부정사는 진주어가 아니라 뭐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애완동물을 돌보는 뭐뭐 하는 애완동물을 돌보는 좋은 방식이 아니야. 뭐는 그것은. 자, 이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있는 대명사죠. 그럼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게 되겠네요. 다음 3번. It is a mystery. 미스테리다. Why he said in that way. 그가 그 방식으로 말한 이유. 왜 그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미스테리다. 자, 그럼 why가 여기서 진주어처럼 해석이 됐죠. 왜 뭐뭐뭐뭐지는 is a mystery. 미스테리이다. it은 해석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되죠? 얘도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It was a necessary action to win the game. 자,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o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was a necessary action. 필수적인 행위였다. 경기를 이기는 것이 행위이다. 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얘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it을 대명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은 was a necessary action. 필요한 행동이었다. 아, 이제 보인다.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우승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뭐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 부목입니다.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it과 그리고 명사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5번, 6번, 그리고 7번 뒤에서 제시를 한 대로 가주어, 가목적어 구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만 표시하면 되겠죠. 주어 어디부터요? whether부터 동사 전까지, is 전까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얘가 동사, 얘가 보어.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 적어봅시다. 자, is not sure를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뒤로 이동을 한 whether부터 날림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버릇 나빠지니까 다 쓰십시오. making friend is always good or not. 그리고 비어버린 주어 자리에 it을 집어넣으면 완성. It is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요. whether 인지 아닌지 making friend 친구를 만드는 것이 always good 언제나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실하지 않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주어를 먼저 표시를 하세요. to 부정사부터 동사가 나오는 is 전까지 colleagues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아까 주어, 가주어 볼 때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냐면 명사 상당 어구로 사용이 되는 명사구나 명사절은 단수로 취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앞에 이 복수 명사가 있음에도 단수로 쓴다. 주어는 왜? 투부정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얘가 동사고 very important는 보어가 되겠죠. 자, 역시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진주어를 뒤로 보낼 거기 때문에 동사 먼저 적습니다.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work.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closely. 가깝게 일하는 것. with your colleagues.
너의 동료들과 가깝게 일을 하는 것, 친밀하게 일하는 것이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비어버린 자리에 형식상의 주어 is를 넣어주면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It is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해요. To work closely. 친밀하게 일하는 거. With your colleagues. 너의 동료들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은 가목적어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가목적어. 노란색.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목적어 자리를 한번 표시를 해야겠죠? that부터 목적격 보어로 보이는 거. 요거 구분하기 좀 힘들 거예요. 목적격 보어로 보이는 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클리어죠. 그러면은 that we should be on time 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표시하면 she 주어, made 동사, that부터 time까지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clear. 자,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성분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She made clear. 그녀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뭘 확실하게 했어요? that이야를요. We should. 우리가 should be on time. 자, be on time은 제 시간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분명히 말했다. 강조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비어버린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is를 넣어주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조심해야 될 것, 요거, 이 친구가 하는 말, 문장의 이시 무조건 가주어 혹은 가목적으로 쓰였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실수할 확률도 크게 적어질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주어랑 가목적어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